네, 지적장애 아동의 인지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살펴본 지적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장애 아동의 인지 특성을 이해하려면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아제는 환경과의 계속적인 상호작용과 환경에 대한 적응, 그리고 환경에 대한 지각을 통해 아동의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았는데요. 그래서 아동의 사고 내 도식 또는 체계는 감각과 경험을 통해 받아들인 자극을 해석하고 조직함으로써 형성되어진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도식은 이런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이제 수정이 되는데요. 동화는 아동이 기존의 지식에 새로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통합하는 것이고요. 조절은 아동이 새로운 지식의 기초에서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피아제 이론은요, 지적장애 아동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 아동의 경우는 각 발달 단계에 도달하는 연령이 늦을 것이고 지적장애 수준이 심각할수록 발달 속도도 느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도 지적장애는 구체적 조작기, 그리고 중도 지적장애 아동은 전조작기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방금 얘기했듯이 지적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경도는 구체적 조작기, 중도는 전조작기에 머문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맞는지 한번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운동기는 출생에서 2세까지인데요. 아동은 감각적 경험과 신체 활동을 통해서 세상의 기본 개념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의 경우에는 이제 2세까지 반사적 행동과 좀 더 본능적인 반응에서 상징적 사고의 초기 단계까지 이제 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각운동기의 특징과 예를 조금 살펴보면요. 이때는 이제 목표 지향 행동을 하는데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물체를 꺼내기 위해 그것에 달려있는 끈을 잡아당기거나 깔개를 잡아당겨서 손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하면 목표 지향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대상 연소성은 장난감이 치워줘도 엄마 뒤에 장난감이 있다는 것을 아이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전조작기는 2세에서 7세까지로 보고 있는데요. 아동은 점차적으로 상징적 사고를 반영하는 단어나 행동의 표성적인 것까지 이제 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은 물체가 사라졌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과 자신과 다른 이의 관점에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이해한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전조작기 특징에 따른 예를 좀 살펴보면요. 언어 능력 성장과 과잉 일반화가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도 식사하고 동생도 식사하셔 라고 이렇게 과잉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상징적 사고는 베개를 아기처럼 업고 다니거나 토닥거리며 재우는 이런 신용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지각에 의한 지배는요. 수도꼭지 안에는 물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전조작기의 특징과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조작기는 7세에서 11세까지 발달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동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작적 사고이고요. 아동들은 물체를 유목화할 수 있고 사물들 간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이해도 가능하게 됩니다.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과 예를 좀 살펴보면요. 구체물의 논리적 조작인데요. 저울에서 평형을 이룬 물체가 하나가 다른 것보다 부피가 커도 무게는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커 보이지만 실제 이 무게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분류와 서열화는요. 접시를 이제 큰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식적 조작기는 보통 11세에서 15세에 발달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기에는 이제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좀 더 추상적이고 이상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 이상의 어떤 추측들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이나 예는요.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생각할 일이 많아서 잠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잠이 안 오는 것이라 이제 아이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조합적인 사고